네, 안녕하세요. 뭉쳐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74회차는 분데스리가 9경기, 라리가 5경기입니다. 지난 73회차는 적은 이변 개수에 비해 이변의 폭이 커지며 1등 당첨자분이 3분이 나오며 2억 3천여만 원의 대박 회차였습니다. 뭉땅 공식 3순위 2개와 2순위 3개로 많지 않은 이변에 적중 특례까지 있었는데 이 정도의 1등 당첨자 수가 나왔다면 적중 특례가 없었다면 1인 독식이 될 수도 있었던 회차라 생각입니다. 이번 74회차는 분데스리가 9경기가 올라오면서 주말 마지막 경기가 월요일 새벽까지 있어 직전 경기 체크하랴 분데스리가 성향도 다시 체크하랴 시간이 촉박해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이번 회차 쉽지 않은 회차로 생각되는데요. 결과는 도 아니면 뭐가 될 회차라는 생각입니다. 행운의 대지꿈을 끄시기 바라고요. 뭉탄픽을 참고하셔서 본인들의 픽 4, 5개를 잘 취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분데스리가 14위 브레멘과 3위 라이프치히의 매치입니다. 브레멘은 직전 미네글라드바하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이전 5경기만의 아우크스부르크 승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호펜하임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3연승을 하며 상승세입니다. 상성은 5승으로 라이프치히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브레멘은 주전 부상 선수로는 수비수 마르코 프리들이 있습니다. 브레멘의 득점원은 3호의 포메의 투톱, 7득점의 마린 두큐스와 4골의 보레가 있고요. 라이프치히에는 주전의 부상은 없어 보이고 4사의 포메의 투톱인 오픈다가 10골로 팀 내 득점 1위로 제 몫을 잘하고 있고 풀센과 세스코가 그 뒤를 각 3골로 바치고 있습니다. 중원의 양측 미들인 하비 시몬스는 4골 6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 바움가르트너도 3골을 득점하며 라이프치히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3경기에서는 라이프치히가 3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3경기 모두 2대1로 라이프치히가 승리하며 큰 점수차는 아니었습니다. 양측 윙들의 활력이 좋은 라이프치히의 날개 공격을 3백 또는 5백으로 사이드 공격을 얼만큼 지켜내느냐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브레멘은 직전 무넨글라드바하 경기에서 5백이 수비 시에 한쪽으로 쏠리며 상대에게 골을 내주는 모습이로고 라이프치히는 오펜다가 우측으로 빠져 날카로운 돌파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어 중앙에서도 PK까지 얻어내며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브레멘의 수비로 마크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브레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라리가 11위 라요와 10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흐름이 부진한 양팀입니다. 라요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7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발렌시아도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5경기 승리가 없는데요. 그나마 강팀 바르셀로나와 무승부를 하며 나름 선전한 경기였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3무로 라요의 우세입니다. 라요에는 공격수 트레오의 부상이 있고 발렌시아에는 중원의 호세 가야가 있습니다. 라요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수차례 날리더니 결국 95분 극장골을 먹고 패하며 흐름이 안 좋습니다. 발렌시아는 5경기 2무 3패로 승리가 없지만 그 상대들을 보면 리그 1위 레알 마드리드, 2위 지로나, 4위 바르셀로나, 8위 헤타페 등 리그 상위 팀들이었고 리그 18위와 직전 바르셀로나와 무승부를 하며 힘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발렌시아는 중원의 기아몬과 페펠루가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매치에서 점유율은 내주었지만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무승부를 하며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힘든 연전의 마지막을 선전하며 팀 사기와 자신감이 상승했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상성이 걸림돌입니다. 마무리가 부족한 라요의 공격력을 막아낸다면 발렌시아의 에이스 듀로의 발끝에 결과가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라요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분데스리가 5위 도르트문트와 17위 마인츠의 매치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직전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2무 2패로 흐름이 부진하며 순위도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이재성이 뛰고 있는 마인츠의 흐름은 더욱 안 좋은데요. 이번 시즌 1승만이 있었고 5경기 승리가 없는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도르트문트의 우세입니다. 직전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2대2로 무승부였고요. 양팀 지난 시즌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도르트문트에는 공격수 카림 아데예미, 중원의 유스파 무코코, 라이슨, 웅메차 등의 주전의 부상이 많은데 특히 중원의 공백이 커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공격수 율리안 브란트, 말렌 등의 득점력이 함께 떨어지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마인츠는 이번 시즌 강등권 탈출이 목표일 정도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전 공격진 3명, 구르다, 오니시케, 사보의 시즌골이 합해서 2골에 그치고 있어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2골의 이재성이 마르틴스, 수비 캐시 등과 함께 2골로 팀 내 1위를 하고 있으니 팀 성적이 좋을 리 없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리그 상위 경쟁팀인 라이프치히전을 보면 일찍 한 명이 퇴장당하며 고전하며 3골을 먹고 패했는데요. 4-3-3 포메의 일선과 3선 라인의 폭이 넓어 중원의 지배력도 떨어지지만 역습당할 때 중원들의 수비 커버가 늦어 실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홈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에 패한 도르트문트와 원정 5호 무승부로 승리는 없지만 잘 패하지도 않는 마인츠이지만 원정 상대들이 리그 중하위 팀들로 리그 상위권인 도르트문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4위 AT 마드리드와 8위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AT는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헤타페는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의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AT의 우세이고요. AT에는 주전의 부상자는 없는데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꼭 승리해야 하는 6점짜리 매치였기에 아쉬움이 클 것인데요. 3호의 포메로 그리즈만, 모라타, 코케 등 정상 전력을 동원하고도 패한 경기라 충격이 있을 듯합니다. 헤타페는 에이스 마요랄이 꾸준히 득점포를 터뜨리며 주춤한 흐름을 다잡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T는 홈 8연승을 달리며 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헤타페는 직전 승리 이전 원정 8경기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분데스리가 1위 레버쿠젠과 13위 보쿰의 매치입니다. 이번 시즌 전력이 상승하며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레버쿠젠은 직전 2무승부로 잠시 주춤하더니 직전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보쿰은 직전 유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레버쿠젠이 우세합니다. 레버쿠젠에는 부상 선수가 없고 보쿰에는 수비수 요르테즈의 부상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레버쿠젠은 턱 밑까지 쫓아온 바이에른 뮌헨이 한 경기 덜 치르고 승점 1점 차이라 이번 매치 승점을 따서 차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레버쿠젠의 3-4-2-1 포메이션에서 미드필더가 좌우로 빠지면 그 빈 공간을 센터백이 나서는 소위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하는데 맨시티나 토트넘 등에서는 사이드백이 침투하는데요. 레버쿠젠은 센터백이 올라오며 공격력이 더욱 강화되는 전술을 사비 알론소 감독은 즐겨 쓰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이 2.3점대이고 홈 평균 득점은 3.13점으로 무서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쿰의 원정 평균 실점률 2.50점이 버텨내기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레버쿠젠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분데스리가 9위 볼프스부르크와 2위 바이에른 뮌헨의 매치입니다. 볼프스에는 주전의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 뮌헨에는
공격의 코망 나브리의 부상이 있고요. 볼프스에는 공격수 윈드가 9골로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고 그 외의 선수들의 득점은 부진한 편입니다. 뮌헨은 작은 부상이 있던 해리 케인이 직전 슈투트가르트전 멀티골을 넣으며 살아났고 김민재가 한 골 1어시스트를 하며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며 직전 대패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볼프스는 직전 다름스타트 원정에서 전반 중반 퇴장자가 생기며 점유율에서는 65대 35로 밀렸지만 공격수 마엘의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기사회생했습니다. 뮌헨은 얇은 스쿼드 뎁스로 이번 시즌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격의 케인과 자네, 수비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뒷문을 지켜내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매치 중원의 키미의 대체로 출전하며 김민재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한 파블로비치가 세트피스 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공격의 새로운 옵션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리그 1위 레베쿠젠을 잡으려면 꼭 승리해야 하는 뮌헨은 세트피스의 득점력이 올라가면 공중볼에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공격 옵션이 더 다양해지고 있고 중원의 무시알라가 중원을 잘 조율하고 있어 공격이 더욱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볼프스부르크의 골문을 공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분데스리가 4위 슈투트가르트와 10위 아우크스부르크의 매치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3대 0으로 완패하며 최근 3연승 후 2경기 1무 1패로 흐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8경기 3승 4무 1패인데요. 리그에서 수년간 중하위권을 유지하며 일부 리그 생존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즌 리그 중하위권이던 양팀의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슈투트가르트가 우세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도 3대 0 완패를 했지만 점유율에서는 앞섰는데요. 볼을 주변에서 돌리지만 마무리에서 단단한 수비에 막히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운전 앞에서 패스를 너무 짧게 자르며 들어가는데요. 차단되기 일쑤였고 슈팅 개수도 3개뿐이 안 돼 효과를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거친 수비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들며 선취골까지 넣었지만 바로 동점골을 먹으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4-4-2 폼의 투톱 지라시 16골, 운다프가 8골로 득점력이 좋아 아우크스부르크의 원정 평균 실점률 2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걸로 보여 떨어진 팀의 흐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도 승리가 꼭 필요한 매치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5위 빌바오와 9위 라스팔마스의 매치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A팀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7경기 패가 없이 상승세입니다. 이번 시즌 승격한 라스팔마스의 상승세는 놀랍습니다. 직전 리그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고 이전 FA컵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연장 2대 1로 승리하며 3연승을 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성은 2018년으로 그때까지의 상성이 2승 2무 1패로 라스팔마스가 앞서 있습니다. 빌바오에는 중원에 이니고와 다니 가르시아, 수비에 데마르코스의 부상이 있는데요. 공격에는 우측 윙포드 이냐키 윌리엄스와 원톱 구르제타가 8득점으로 팀 득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에는 수비수 카르도나의 부상이 있습니다. 라스팔마스의 상승세의 주된 요인은 견고한 수비인데요. 카르도나의 부상 결장 영향이 있었는지 직전 카디스전에서 이른 선취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83분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했습니다. 팀 내 득점 1위가 중원의 키리안으로 3골을 넣고 있고 공격수 로비라는 시즌 2골로 빈공입니다.
그러나 4-5일 폼으로 뒷문을 단단히 잠그며 시즌 평균 실점이 0.82점이고 최근 8경기 실점률은 0.75점으로 더 떨어지고 있는 라스팔마스인데요. 원정 평균 실점은 1점으로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빌바오의 양 윙포드, 윌리엄스 형제의 사이드 돌파는 어느 팀에게나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라스팔마스의 원정 경기력은 홈보다 떨어지고 리그 상위팀을 상대로는 승률이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홈 3연승 중인 빌바오인데요. 라스팔마스의 원정 경기는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인데 수비에 공백까지 있어 버티기에는 진짜 쉽지 않을 매치로 생각됩니다. 빌바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4위 비아레알과 18위 셀타비고의 매치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4대1로 대패하며 2연패를 했습니다. 셀타비고는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12경기 만에 무승을 끊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비아레알이 앞서 있습니다. 양팀은 이번 시즌 하락세입니다. 비아레알은 중원에 4명의 부상자가 있는데 주전은 아니지만 교체 멤버 부족으로 선발 자원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며 최근 경기력이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직전 시즌 2승을 올렸는데 부상 선수도 없고 공격수 아르센이 6골로 팀 내 득점을 책임지고 있지만 에이스 이아고 아스파스의 부진이 거듭되며 시즌 한 골로 제 몫을 못하고 있어 팀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성에서 앞선 비아레알이 셀타비고와 같은 4-4의 포맷을 사용하지만 무승부가 적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수비에 무게를 두기보다 공격적인 4-4-1을 쓰며 승패의 결과를 내고 있는데 평균 득실에서 앞서고 있는 비아레알이 상대의 역습 기회만 잘 차단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매치인데요. 홈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다면 비아레알의 패까지는 없을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비아레알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